지난번 대선 토론과 후보 교체론 등으로 위기에 빠진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언론과의 심층 인터뷰를 가질 예정입니다. 둔화된 고용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뉴욕 증가가 다시 한번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말 미저녁에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건강관리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독립기념일 당일 미저녁에서 총격과 폭력 사건이 발생해 최소 수십 명이 숨지고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기에서 상한 기내식이 제공돼 즉각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TV토론 이후 후보 사퇴 압박에 직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TV토론 후 고령 리스크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당시 심각한 감기 증상이 있었고 끔찍한 기분이었다면서 지치고 본능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첫 TV토론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후보는 20번도 넘게 거짓말을 했고 자신은 아니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발언 논란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가장 자격을 갖춘 후보라고 확신한다면서 대선을 완주할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직 직무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신체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매일 인지검사를 받고 있다면서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와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잇따라 유세를 진행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미 고용 증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가가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4% 오른 5,567.1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9% 오른 18,352.76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날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지수 역시 전장보다 0.17% 오른 39,375.87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노동국은 지난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0만 6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2개월 평균 증가폭인 22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지표를 통해 미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식어간다는 관측 속에 오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면서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서부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국은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워싱턴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등 미 전역에서 100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엔 110도 이상에 달하는 한층 더 심각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미 남서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20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데스밸리의 경우 125도에 달하는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너하임, 얼바인, 산타애나 등 오렌지 카운티 대부분의 지역은 내일 밤 9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가능한 야외 활동을 줄이고 평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이었던 어제 미 전역에선 총격과 폭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최소 2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시카고 등에서 발생한 총격과 폭력으로 최소 26명이 숨지고 8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시카고에선 가정집에서 어린이가 총을 맞고 숨지는 등 총격 사건으로만 11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선 20대 남성이 불꽃놀이를 보러 온 주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I heard a lot of sirens, which, yes, it's a little typical for 4th of July, but there was something about it. It was just too many, and it just felt a little odd. 이외에도 오하이오, 필라델피아, 커네티컷주 등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은 1년 중 미국에서 가장 총격 사건이 많은 날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한 음주운전 차량이 독립기념일 행사를 즐기던 군중들을 향해 돌진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8시 55분쯤 회색 포드 픽업 트럭이 워터 스트릿과 체리 스트릿 교차로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코리어스 후크 공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당시 공원엔 독립기념일 행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달려간 차량은 그대로 최소 10명의 시민들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모자 2명과 신원 미상의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1세부터 38세 사이의 7명의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Responding officers who did arrive on the scene did smell some alcohol. Then you have a tragic incident like this that really impacts family members who were just here celebrating and barbecuing inside a park. 한편 현재 경찰은 운전자인 44세 남성 다니엘 하이든을 체포했고 하이든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사인 델타항공이 승객들에게 상한 기내식을 제공했다가 긴급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긴급 응급처치를 받은 가운데 보다 철저한 기내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효정 기자입니다. 한 항공기에서 기내식으로 제공된 음식 사진입니다. 그런데 음식 곳곳이 검게 변해 있거나 절반 이상이 하얀 무언가로 뒤덮여 있기도 합니다. Almost looked like burnt cheese. And I thought it was just something different. And I guess that turned out to be the black mold. 지난 3일 디트로이트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 136편. 평소와 똑같이 기내식을 받은 승객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The girl said that she did eat the chicken and she didn't finish it because it tasted really, really sour. 일부 승객들이 상한 기내식을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한 항공사는 이륙한 지 5시간 만에 즉각 회항하며 뉴욕 JFK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Howard, can you confirm the status of medical personnel at our gate? They should be standing by. 당시 항공기에는 200여 명이 넘는 승객들이 탑승해 있었는데 승객 중 정확히 몇 명이 상한 음식을 먹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착륙 직후 승객 14명과 승무원 10명이 긴급 의료처치를 받았지만 다행히 이번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델타항공은 다른 수십 개의 국제선 항공편의 식사 메뉴를 대폭 철회했고 메뉴도 파스타로 변경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긴급 회항으로 승객들에게는 호텔 객실과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지만 승객들은 도착이 하루 늦어지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항공사 측은 사과문과 함께 기내식은 외부 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며 원인 파악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기내식을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 등이 발견되고 있지만 제재는 미약한 편이라며 항공기 기내식과 관련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 차량 식별을 위해 설치된 수백여 대의 판독 카메라가 실제 용의자 검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1일 베이브리지 부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차량이 플록 판독 카메라에서 적발돼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공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오클랜드시와 이스트 베이 지역에 첨단 카메라 480대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플록 카메라는 범죄 차량 번호판을 판독하고 의심되는 차량 정보를 제공해 해당 차량들의 실시간 이동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당국은 카메라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는 28일 동안만 저장되며 법 집행기관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플록 카메라는 앞으로 주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취약계층들을 위한 주택 지원금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지역사회개발부 HCD는 캘리포니아주 전역 52개 카운티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7,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HCD는 지원 금액 중 5,600만 달러는 25세 미만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주택 보조금에 사용되며 나머지 1,500만 달러는 가족 단위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주거 지원을 포함해 금융 관련 학습과 교육,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한편 청년 보조금 혜택은 현재 또는 과거에 위탁보호소나 보호관찰시설에 있었던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UCLA에서 의문의 남성이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UC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섹션 스위트 기숙사에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잠을 자고 있던 한 여학생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가한 뒤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큰 체격의 곱슬머리인 30대 남성으로 당시 검정색 옷과 어두운 색의 비닐을 쓰고 있었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로 여행객이 늘면서 수많은 기내 반입금지 품목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국 TSA는 최근 승객들이 주방 싱크대부터 사슴뿔, 사무라이검, 전기톱, 수류탄, 그리고 테이저건 등 황당한 품목들의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ve seen large power tools, saws. Recently we saw a hobby rocket, but a large rocket that came through our checked baggage. 특히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선 한 승객이 바지 속에 뱀이 든 가방을 몰래 숨겼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수된 품목으론 물병과 총기가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보안 검색대에서 회수된 총기는 6,737정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여행객들에게 보안 검색대 줄을 줄이고 원활한 여행을 위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미리 확인하고 올바른 곳에 짐을 붙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 시청역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을 적은 쪽지가 놓여 공분을 샀죠. 한 20대 남성이 자신이 그 쪽지를 썼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MBC 취재진이 확보한 서울시청역 부근 CCTV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한 남성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 현장으로 다가오더니 종이 상자에 무언가를 적어두고 갑니다. 해당 쪽지엔 숨진 은행 직원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놓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제 오후에도 희생자를 조롱하는 쪽지가 놓였는데 이 쪽지를 찍은 사진이 언론 보도와 SNS를 통해 확산됐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차가 덮쳐서 비명행사 하신 거잖아요. 그 가족분들이 얼마나 비통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비하하고 한다는 거는 아주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자 어제 오후 용의자가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 비하 쪽지글을 쓴 용의자도 40대 남성으로 신원이 확인돼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또 온라인상에서 이번 사고를 희화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게시글 3건의 작성자들에 대해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조롱과 혐오 표현을 일삼고 심지어 성별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행동의 이면엔 인정 욕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걸 인터넷에 쓰거나 어떤 돌출 행동을 해서 불법적이고 범죄 행동이라도 언론에 관심을 가지면 심리적인 효능감이 커지고 주목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6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주민센터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페달 5인 사고를 예방할 만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골목길을 지나 주민센터 앞마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긴커녕 그대로 주민센터 입구로 돌진합니다. 사고에 놀란 시민이 뒷걸음질 칩니다. 주민센터로 진입해 주차장에 주차하려던 차량은 건물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입구 근처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출입문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등 입구가 부서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2층에 있었는데 꼭 이렇게 철골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놀랐죠. 직원들도 많이 놀라고.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경찰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진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페달 5인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동덕여대에선 8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에 학생 1명이 치여 숨졌고 부산에선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해 7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운전자 모두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헷갈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감당을 할 수 없는 소리에 빵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밥 먹는 사람들이 식사하고 계신 전부 다 놀고 일어섰었으니까. 또 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경찰은 페달 5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오히려 긴급 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로 국내 완성차 업체도 기술 개발은 마친 상태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모든 신차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역시 해당 장치에 대한 글로벌 평가 기준과 법규 제정을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부산 가덕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습격한 67살 김모 씨. 김 씨는 사건 당일 가덕도뿐만 아니라 김해 봉하마을을 비롯해 이 전 대표 일정을 6차례나 따라다닌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장기간 쌓인 혐오 끝에 저지른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는 게 아닌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뒤늦게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논개와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범행 동기를 강변하는 태도를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동기가 담긴 글을 김 씨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지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항소하실 겁니까? 아니요. 살해 의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시큐어 액트 2.0이라는 법안은 무엇이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미국 내 은퇴자들의 은퇴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소셜연금 등의 자금이 바닥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왔고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캘세이버즈라는 은퇴 플랜을 고용주가 수용하여 401k 등의 은퇴 플랜이 없는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내년 1월부터는 이 캘세이버즈라는
은퇴 플랜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고용주는 어차피 직원들에게 은퇴 플랜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직원들의 은퇴 플랜을 마련해 주고 이에 따른 세금 크레딧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401k, 403b, 심플 IRA 또는 SEP IRA를 제공한 적이 없는 사업장으로서 직원 수 50명 미만의 경우에는 100% 스타트업 비용에 대해서 최대 5,000불 또는 직원 1인당 250불의 텍스 크레딧 중 적은 금액을 줍니다. 51명에서 100명까지의 그 직원을 둔 사업장은 50% 비용을 크레딧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직원에게 매칭해준 금액에 대한 매칭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은퇴 플랜 시작 후에 첫 2년간은 직원당 최대 1,000불까지 받을 수 있으며 3년 차는 75%, 4년 차는 50%, 5년 차는 25%로 점점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원 5명에게 각각 1,000불 이상을 매칭해 주었다면 5,000불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 등록 텍스 크레딧입니다. 2025년부터 401k 등의 기업 연금 플랜에 가입이 가능한 직원들의 경우 자동으로 플랜 가입하도록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저희가 영어로는 EACA, Eligible Automatic Contribution Arrangement이라고 하는데요. 자동 등록을 하게 되면 매년 500불씩의 텍스 크레딧을 3년 동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직원 5명인 회사의 은퇴 플랜을 셋업하고 각각 1,000불 이상을 매칭해 준다면 스타트업 크레딧으로 1,250불, 5명이니까 250불 곱하기 5명 하면 1,250불이 나오죠. 매칭 크레딧으로 5,000불, 그리고 자동 등록 크레딧으로 500불을 받으시게 돼요. 총 6,750불의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